김종인 대신 제가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굉장히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걸 이걸 주면 안 될까? 또 미국도 이런 거 어때라고 좀 얘기 나오는 게 예를 들면 방위비 문제라든지 환율 문제라든지 좀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 있잖아요. 플랫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꾹꾹 잠가왔던 것들을 좀 선물로 주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이 좀 물밑에서 오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한국식이 마음에 드는 제안을 하면 8월 1일 관세 부과일도 조정 가능하다. 금융시장 해석은 아주 우호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곧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8월 1일까지 한 번 더 연기가 되는 건데 하반기에 들어서 7월은 사실상 뭐 폭락장에 가까운 그런 조정이 있었는데 그 수출 기업들 다시 뭐 큰 부담 없어지는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화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고구마 튀김 먹고 나라의 경제를 또 걱정하려니까 마음이 또 이렇게 썩 편치만은 않습니다. 자, 오늘 경제 썰전 함께 늘 해주시는 박시동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우리 최윤경 기자님과는 같은 채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통성명 아직 안 했습니다. 어디 그렇습니까? 채인지는 네, 확인이 아직 안 됐어요. 평강채. 네? 나라 채시의 채. 그렇죠. 그렇긴 하죠, 당연히. 우리나라의 채 두 시성을 개입니다. 쓰신 분, 두 두 개예요. 인천 채시하고 인천? 네. 인천을 베이스로 하는 한국 토속 채시가 있고 네. 그리고 중국에서 건너온 나라 채시를 쓰는 평강채라고 하는 채가 있고 그럼 우리 최상욱 대부분 대표님? 90%가 다 평강채시고 우리 최윤경 기자님도?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중국에서 오셨구나. 니하오. 따자하오. 시에 자, 그리고 신영 기자님도 함께하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최상욱 대표님은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뭐 활동들 많이 하시고 계시죠? 맞습니다. 네. 근데 오랜만에 제가 뵙는데 네. 약간 눈빛에 초점이 좀 사라지신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이걸 너무 많이 찍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 마음 고생이 좀 심하셔서 그런가? 아니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녹내장이 좀 있어서 진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어떻게 가요? 또한 사람 또 날아간다. 중경 토크 갔어. 날아갔어. 시세포가 죽고 있으니까 초점이 약해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떡해. 사실 저도 눈 실드가 쪽에는 만만치 않아요. 오늘 환우 토크 갑니까? 와, 정말 누나. 전 좀 조용히 있을 테니까 네 분께서 좀 말씀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참. 트럼프의 네네. 관세 편지 한국이 받은 그 내용 좀 우리 신 기자님이나 최 기자님이 좀 해주시고 저는 좀 잠깐 네. 어디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편지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상호관세 유예 하루 남기고 트럼프 대통령이 to President Lee from 트럼프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산 뭐라고요? 네, 한국산 제품의 모든 제품에 네. 모든 제품에 네. 25%의 상호관세를 일괄 적용하겠다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네. 보냈습니다. 네, 편지 사진 나갔나요? 네, 편지 네, 나왔고요. 나왔습니다. 네. 저 사인을 보면 제 소름이 돋습니다. 그 트럼프, 트럼프 사인 사인? 있잖아요. 진짜 많이 봤죠. 행정명령 쓸 때도 네. 꼭 그렇게 펜 가지고 세레머니 하면서 하잖아요. 자, 그래서 내용이 외국산 뭐 어떻게 몇 프로를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또 협상하자는 거예요?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네, 8월 1일부터 상호관세율 25% 부과하고, 네. 뭐 근데 사실 그 전에 협상하자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8월 1일부터 하고 3국은 경유해서 수출하거나 대미관세를 추가로 올릴 경우에는 더 올릴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얘기 좀 하자. 네. 뭐 이렇게 한 거고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콕 집어서 서한을 보냈어요. 그렇습니까? 네, 지금 이제 상호관세 협의가 안 된 나라도 한 10몇 개 되는데 네. 그중에서 한일, 왜 한일을 먼저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만만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백악관 대변인은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라서 그냥 두 개 골랐다. 뭐 이런 설명이에요. 설명이 네. 안 되죠.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랑 일본 같은 경우가 그 대미 수출이 좀 많은 나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적자 규모가 크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콕 집은 건가? 맞아요? 네,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제 사실 미국이 관세 전쟁을 처음 개시한 제1의 뭐 주적이랄까요? 타겟은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중국과 협상은 뭐 지금 두 차례 뭐 은밀하게 치러졌습니다만 뚜렷한 현재 뭐랄까요? 탈출구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가 뭐 타코라고 해서 치킨이라고 해서 지금 겁쟁이다 이렇게 사실 욕을 먹고 있는데 또 도망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계속 밀릴 수는 없고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보여야 된다는 압박이 사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1차로 유예해준 기간 만료 직전에 네. 뭐든지 어떤 식으로든 행동은 해야 했었고 그런데 이제 영국은 뭐 우방이니까 간단하게 합의를 봤습니다만 실제로 미국에게 적자를 많이 가중시켜주는 그 나라들 거기랑 어떻게 협상하느냐가 핵심인데 네. 사실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중국과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착 상태고 뭐 유럽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미국이.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돌파구가 뭐냐? 아까 이제 좀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자면 미국에게 적자를 많이 보고 있고 협상의 성과도 보여주기 좋고 그런데 사실은 다루기 쉬운 그나마 만만한 나라를 콕 집었다. 아 그게 한국과 일본이다. 그렇게 일단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쩌면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 입장에서 가장 먼저 타겟으로 찝은 나라가 아닐까라고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네, 부분이 네, 네.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럼 더 우리나 일본에는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서 다른 나라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맞습니다. 혹은 뭐 미국 국민들한테 나 이만큼 성과 냈다는 식으로 보여주기로라도 더 가혹한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좀 높겠군요. 일단 뭐 그런 부정적이거나 좀 우려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은 사실은 붙어 있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지 실제로 산업이 겹치는 측면이라든지 봤을 때 사실은 경쟁국이기 때문에 한 나라만 찍으면 상대국이 저 나라와 미국의 협상이 끝나는 상황을 지켜보고 눈치 그 중에 보면서. 최혜국 대우를 우리에게 할 해주라라고 수 해서 있으니까. 예, 사실은 이제 규제 차익이랄까요? 이제 협상이 끝났을 때의 이제 예. 차익을 한쪽 나라가 보기 때문에 상황도 비슷하고 적자국도 비슷하고 산업도 비슷하고 다루기도 편하고 하니까 둘을 콕 집어서 같이 사실은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번에 서한이 나간 나라가 총 7개인데 우리 말고는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크게 걱정을 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뭐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남아공, 라오스, 미얀마 정도인데 뭐 교육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네. 우선 협상을 반드시 끌어내고 이걸 통해서 세계라든지 남은 협상 대상국들에게 뭔가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네. 읽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 대표님도 네. 트럼프 연구를 많이 또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은 뭐 트럼프 얘기보다는 금융시장 해석은 그 요거에 대한 레터에 금융시장 대해 해석? 가지고는 예. 그냥 아주 우호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특히 누가요? 금융시장에서, 뭐를? 주식시장에서 이 상황을? 네네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왜 누가 그러냐면은 몰라요? 예. 결국에는 최고점이 보편관세 25%라는 거고 협상에 따라서 내려갈 수 있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곧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8월 1일까지 한 번 더 연기가 되는 건데 이 레터가 아마 어제 도착했다고 하면은 어제부터 국내 증시의 색깔이 좀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반기 한국 증시가 어쨌든 전 세계 1등이죠. 작년 전 세계 꼴등이었기 때문에 네네. 1등을 했는데 네. 하반기에 들어서 7월은 사실상 뭐 폭락장에 가까운 그런 조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수출 기업들이 전부 석이 나갔거든요. 주가가 다 훼손이 됐었는데 어제부터 반등을 하는 모양새가 이 레터가 공개가 되면서가 아닌가 싶고 오늘 완전히 공개가 되고 나니까 시장에서 해석하는 거는 그럼 8월 1일까지 협상 열려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데미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레벨이 관세 10% 정도인데 이거는 미국에서도 그 정도는 소위 말하는 그 부가세 정도 아니냐 소비세 정도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협상하려고 목표를 하고 갔다고 생각을 하고 네, 네, 어제 네. 뭐 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남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은 결국 시장에서는 수출 기업들 다시 뭐 큰 부담 없어지는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화답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이 그러니까 근데 쉽게 말하면 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그렇게 우리를 찍은 이유는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예. 우리 입장에서 뭐 이게 썩 기분 좋은 건 아닌데 과연 우리가 충격을 어느 정도로 산정해야 되느냐라고 네. 할 때 시장의 중점은 아까 우리 이최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협상에 시간을 벌었다. 그럼 유예된 거네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25가 맥심이네. 시장은 방점을 거기에 찍힌 것 같아요. 일단은요. 일본은 예를 들어서 뭐 작지만 1이 올라갔거든요. 왜 1을 올린 거예요? 근거가 있어요? 24%에서 예, 25%로 당초는 24였는데 1을 올렸어요. 뭐 이것도 뚜렷한 이유는 없는데 한간에서는 진짜 이상하다. 지금 일본이 예. 뭐 우리가 늘 우방이지만 할 소리는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총리가 계속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좀 쉽게 말하면 다루기 쉬울 줄 알았는데 조금 뻑뻑한 감을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내 이놈. 예, 약간 좀 혼내는 느낌으로 하나 정도 올리고 계속 이게 협상하면
안 되면 계속 올릴 수도 있어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인데 어쨌거나 우리 입장에서는 시장이 네. 일단은 최악의 상황은 면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그래도 물 심리가. 밑에서 협상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얘기가 네. 나오고 있고요. 후속적으로 지금 트럼프 관련한 SNS 쪽에 속보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네. 만약에 한국 측이 마음에 드는 제안을 하면 8월 1일 관세 부과일도 조정 가능하다. 약간 이렇게 유화적인 제스처가 계속 또 나오고 더 있습니다. 뒤로 갈 수 있다. 아, 네, 네. 이러면 임기 내내 그냥 계속 그러니까. 협박만 하면서 그냥 너 적용한다, 차라리 유예한다, 그런 더 적용한다, 좋겠다. 유예한다 이러면서 그냥 시간만을 끌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그래도 이제 지금 10%는 이제 가고 있는 거고 예. 그 위에 더 얹어지냐 마느냐. 트럼프가 근데 진짜 원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게 예를 들면 뭐 쌀이나 소고기 같은 걸 더 많이 열라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관세를 한 20%, 25% 이렇게 좀 매기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랑 일본에게는 사실은 우리가 제조업 강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거의 전 세계에서 모든 포트폴리오를 다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두 나라가 한국, 일본인데 네. 우리 쪽이랑 일본에게는 사실은 관세를 지렛대 삼아서 미국으로 제조업 시설을 옮겨와라는 옮겨라? 원래 당초에 요구했던 가장 본질적인 요구사항 있죠. 여기서 만들면 안 물릴게 네, 이거잖아요. 그게 아마 우리한테 요구하는 방점이 아닐까 싶어요. 꼭 관세를 물려서 적자폭을 만회한다 이런 거보다는요. 네. 공장 옮겨라. 근데 그거는 안 되는데. 왜냐면 왜냐면 또 했잖아요, 근데. 아니 그 왜냐면 공장 옮기려고 해서 이제 뭐 보조금 좀 얼마 준다 이렇게 하고 막 옮겨놨더니 갑자기 뭐 보조금 취소 뭐 이런 약속 안 지킨 짓들 하지 않는 그런 짓들도 하는가 하면 또 공장을 한번 옮기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의 그 어떤 시스템 자체가 이제 무너지는 거잖아요. 한국에서의. 네. 그러니까 한 번 완전히 옮겨버리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이고 그리고 또 미국이 처음에는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거기 노동자들 이게 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더만요. 네. 이제 진출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래서 기업도 이익 내기 힘들고 우리나라의 뭐 노동 시장도 안 좋아지고 또 우리나라 그 산업의 어떤 시스템 같은 것도 인프라도 많이 좀 훼손되고 그럴 것 같아서 가능하면 지금 당장 돈을 좀 더 쓰는 일이 있어도 공장 옮기는 건 좀 안 하는 게 난 좋을 것 같다. 네, 미국의 제조업이 글로벌 ODM화를 하면서 네. 수익이 많이 올라왔고 그런 수익을 기반으로 미국 증시 상장 기업들이 모두 다 수혜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 노동시장이 붕괴가 됐으니까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소위 리쇼어링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 내 기업만 리쇼어링 하는 거를 넘어가지고 글로벌로 관세 장벽을 만들어가지고 이 관세 장벽을 벗기려면 너네도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으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부분이고 네. 근데 제조라는 게 공장 하나가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반 시설 전체가 가는 거기 때문에 벨트가 이렇게 같이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제조 기반 시설이 무너졌다는 거는 공장 하나만 가더라도 뭐 그 공장을 서포트해주는 다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못 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현대차한테 뭐 현대차가 가도 그 현대차 협력회사가 다 가는 것처럼 제조 시설을 다시 부활시키는 건 수십 년에 걸친, 그러니까 40년에 걸친 글로벌화와 ODM화가 됐는데 그걸 다시 원복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튼 그럼 이제 문제는 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 산업 시설에 대한 그 일방적인 미국의 요구를 좀 디펜스 한다고 치면 결국엔 뭘 내줘야 되잖아요. 그게 뭘까가 사실은 한미 간에 지금 계속 물밑 협상 중인 걸로 현재 추정이 되는데 네. 그럼 니네들이 원하는 게 뭐야? 라고 하는 게 명확치 않다는 게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 회견 때 살짝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근데 저는 여기서 늘 네. 말씀드립니다. 먼저 차라리 지르자. 전투기 100대. 네네네. 예, 그렇게 먼저 지르자는 거예요. 네. 대신 시간을 좀 천천히 두는. 그러니까 명분은 좀 주되 실리는 잃지 않는 그 방식으로. 10년 더요? 전투기 100대 10년. 그렇죠. 아. 이제 실제로 도입하는 건 한 5년 후부터 할게라고 하면 트럼프도 야 전투기 한국에 100대 팔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사할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오케이 장사하라는 거예요. 네. 대신 5년 지날 때쯤엔 아우 지금 우리가 막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한 1, 2년만 더 미룹시다. 이렇게 이제 잘 질질 끌어야지. 네. 예, 그 결국은 질긴 놈이 이기거든요. 너희만 협상에서. 장사하냐? 우리도 장사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좀 네. 가는 게 낫다. 그리고 왜 먼저 하라고 하냐면 그게 앵커링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이걸 던져야 그거를 100대에서 120대로 늘리려고 미국은 생각을 하고 우리 이제 거기서 좀 깎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가자. 네. 김종인 대신 제가 하는 게 어떨까 생각. 저는 굉장히 이제 사실은 그 관료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런 파괴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거든요 국가에도. 진짜로 파괴적인. 진짜로 가시기를 약간 철회할 그렇죠.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혁신적 파괴. 아니야 진짜로 파괴적 가시기를 혁신. 네. 가시기를 바라고요. 네. 근데 진짜로 그게 좀 이상한 말씀이 아닌 게 그게 호주하고 베트남 전략이에요. 그래서 호주도 실제로 미국 관련해서 네. 전투기 살게.
이게 주요 그래요? 카드가 되고요. 베트남도 보잉 비행기를 산다라든지 그래. 해서 구매를 통해서 적자를 해소하는 걸로 커버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전략인데 네. 우리한테는 지금까지 나와졌던 이런 전략도 있었고 아까 미국이 요구하던 뭐 제조업 리쇼어링은 원래 있었는데 네. 최근에 살짝 부담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걸 이걸로 주면 안 될까? 또 미국도 이런 거 어때라고 좀 얘기 나오는 게 예를 들면 방위비 문제라든지 예, 직접적인 무역 이외에 이제 사실 미국에게 이제 선물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네. 예를 들면은 그 환율 문제라든지 좀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 있잖아요. 그다음에 플랫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꾹꾹 잠가왔던 것들을 좀 선물로 주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이 좀 물밑에서 오가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뭐 이건 좀 다른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되면 할 얘기긴 합니다만 그 글로벌 플랫폼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쇼핑 연결을 이제 많이 해나갔고 그래서 뭐 틱톡이나 이런 데서 이제 우리나라 뭐 소비자들이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저도 이제 제보를 받았는데 그들이 세금을 잘 안 내는 경우가 많다더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세금 낼 거 다 내고 공정하게 장사를 하려고 경쟁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무슨 뭐 틱톡이나 이런 몇몇 플랫폼에서는 그냥 세금도 이렇게 안 걷으면서 장사하는 애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네. 마치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매장이 있고 앞에 노점이 있는 것처럼 이게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근데 그런 식으로 불공정 경쟁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그래갖고 뭐 시커머스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글로벌 플랫폼 회사들이 아주 그 치사한 짓들을 좀 한다 그래서 그건 한번 저희가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미국과의 협상 8월 1일까지로 좀 미뤄져 있는 거 요거는 우리의 이익을 제일 잘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프로의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협상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